임금이 체불되면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미뤄지고 이를테면 희망 고문이 반복되면서 노동자들이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겨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1년이 넘는 임금 체불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던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1월 19일 대유위니아 사옥 앞. 임금 체불로 가정을 꾸릴 수가 없습니다. 임금 체불은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 파괴범입니다. 광주 위니아전자의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입니다. 집단 살인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일 모레 또 설인데요. 작년 추석 때도 차비 없어 고향 못 갔습니다. 매년 갔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고향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급여생활자 의식주가 돼야 됐으니까. 대유 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이 줄줄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계열사는 물론 부품을 납품하던 협력업체 직원들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로 지난해 9월부터 법정 관리에 들어간 위니아전자와 그 계열사들. 생산 라인은 가동을 멈춘 지 꽤 됐습니다. 고3, 중3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박대규 씨. 위니아 냉장고 생산 공장에서 26년간 일해오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재작년 11월부터 쉬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이게 아닌데. 한 주 동안 지금까지 쭉 생활하면서 일만 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걸 무식을 하지? 짐을. 5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위기가 닥칠 줄은 생각도 못했다는 박대규 씨. 2년 전부터 조금씩 밀린 임금이 쌓여 체불된 액수가 약 4천만 원. 무엇보다 아이들과 먹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바닥난 상태에서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내 거 연금하고 또 큰애 거 보험을 다 또 해약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지금 오고 있죠. 지금 이제 거진 재고가 이제 바닥이죠. 연금이랑 그 아들 보험은 언제 해약하셨어요? 작년 거의 한 7, 8월 달? 당장 생활비를 대느라 본인의 연금보험, 암보험에 아이들 보험까지 모두 해약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회사로부터 밀린 월급 중 일부가 지급됐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죄어보지만 아이들 식비와 교육비를 줄이는 게 쉽지 않다는 박대규 씨. 많이 들죠. 식비가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막 하다 보니까 많이 미겨야 되는데 지금도 그러질 못하니까 뭐든지 직행이나 멤버들도 이제 해결할 때까지는 우리가 좀 참고 하고 이제 자린 고비로 좀 가야 되니까 이해해달라. 내 노동과 시간을 쏟아부은 회사. 그 노력의 대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많이 하나죠. 내 돈 내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우리는 못 받고 있는데 다른 그런 오야들은 회 놀러 가고 그렇고 땅땅거리면서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그 쓰고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질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임금 체불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심지어는 사장님이 지금 망하기 직전인 회사를 지금 어찌됐든 돈이 안 돌아서 지금 막혀 있지만 어떻게든 임금 주려고 안간힘을 하는데 거기다가 무슨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고 아예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노동자를 비난하려고 하는 여론도 막 있어요. 미국에서는 임금 체불을 웨이지 세프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임금 절도예요, 절도. 사실은 사용자의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넘어간 돈이에요, 이미.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근로자는 자신의 인생 중 일부를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안 준다는 거는 단순히 돈을 안 준다는 것을 넘어가지고 근로자들의
인생의 일부를 갖다가 뺏어가 버리는 이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해 10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하여튼 제가 전체 우리 그룹에서 경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체불임금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법적인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적인 저희 골프장을 제가 매각을 하고요. 3천억에서 3,500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번 주 안에 매각이 될 거라고 하셨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될 것 다음 같습니다. 주 네, 네네. 체불임금 변제에 최우선으로 쓰실 거죠? 네네 그럴 생각입니다. 박영우 회장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을 매각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사태를 해결하는 데 최우선으로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은 매각됐지만 체불임금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우인이와 박영우 회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 박영우 회장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유이니아 그룹의 임금 체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박영우 회장의 위증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역대 고용노동부 장관들은 임금 체불을 근절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 체불을 근절하고 취약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 체불이 현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상습 체불 근절 대책에서는 첫째, 상습 체불은 근절하고 둘째, 자발적으로 체불을 청산하도록 유도하며 셋째, 국민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 체불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 작년 임금 체불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선 법에 의해 형사처벌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24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24년 차예요. 24년 동안 임금 체불 했다고 해가지고 사업주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정말 10손가락 안에 꼽아요. 24년 동안 봤는데도. 임금 체불에 있어 형사처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3,400만 원의 임금을 청산하지 않았을 때 내가 부담해야 될 게 600만 원의 벌금, 내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음. 이럴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600만 원의 벌금을 내는 선택이 윤리적인 선택은 아니지만 상당히 알뜰한 경제적 선택이 되는 거죠. 법이 그 기능을 못하는 거죠. 적어도 3,400만 원이면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낸다면 사용자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벌금 3,400만 원 낼 바에는 차라리 노동자한테 임금 주겠다. 그래야 내가 민사 채무도 면하고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으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근절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제적인 제재에 있어서 사업주들이 체불로 인한 경제적인 그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신용 제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재들을 하는 법안이 들어가 있고 그 법안이 제도화가 되면 사업주에 대한 손실이 조금 더 커져서 체불의 유인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급여를 못 받는다는 게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빚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한 걸 받는 것이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보통 13시간에서 14시간.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일을 하고 돈 한 푼 못 받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안 해본 사람은 무슨 줄 몰라요. 2000년도에 거의 1년 동안 무일푼으로 살았잖아요. 그 참 악몽 같은 세상을 살았다고 봐야죠.
임금 체불이 아닌 임금 절도.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절도에 맞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설 명절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만난 임금 체불 피해자들은 설 명절을 기대하기보다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명절 때마다 정부는 임금 체불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데요. 임금 체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 시점엔 그 어느 때보다 결과로 말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합니다.